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장기이식이나 암투병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계층을 상대로 한 3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한편 이 3차 접종은 2차 접종일로부터 최소한 28일이 지나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입자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시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한 달 새 LA 카운티에서 집계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무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LA에서도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백신 접종 카드를 소지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뉴욕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실내 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토록 결정했습니다. 한편 뉴욕은 1차 접종 증명이 가능하지만 샌프란시스코시는 2번까지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만을 대상으로 5차 구호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9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6%가 한인 피해자로 집계됐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많은 인종은 히스패닉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인구는 역대 최초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드디어 토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크게 바뀐 입학 사정 등 다양한 대입 정보가 제공됩니다. 디즈니랜드가 테마파크 개장 등에 힘입어 2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버지 제이미가 13년 동안 이어왔던 후견인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의 코앞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미군 3,000명을 다시 투입해 대사관 직원 대피를 돕기로 했습니다. 아프간 내정 격화에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특수부대를 파견했고 나토도 대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결정 등 주요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측에서 대선 주자 토론에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4부 노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989년 개봉 영화 꿈의 구장을 현실로 옮긴 필드 오브 드림에서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뉴욕 양키즈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도 영화처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말 유럽 축구 시즌이 시작됩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일요일 오전 8시 30분 맨시티와 개막전을 치르고 메시가 이적한 파리 생제르맹은 내일 오후 12시 스트라스부르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지난 한 달 동안 LA 카운티에서만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입원 환자 증가세, 확진자 증가세 비슷하게 350% 이상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한 달 동안 387%, 확진자가 387%, 입원 환자는 3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865명, 어제까지 입원 환자는 1,64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최근 확진자 중 약 8%가 입원하고 있고 입원 환자들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백신 접종자는 총 510만 명으로 그중 0.4%가 돌파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입원 환자는 0.01%에 불과하다며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어제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보건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따라서 LA 카운티에서 근무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상 또는 종교적 이유가 있는 것이며 면제되면 주 1, 2회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N95를 포함한 마스크도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LA 카운티의 결정은 앞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을 더 넓혔습니다.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LA 카운티의 모든 자원봉사자와 학생 등 모든 보건 인력과 더불어서 응급구조사, 치과 종사자, 가정건강보조사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적용하게 됐고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정신병동, 데이케어 센터, 호스피스 병동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암 환자 등 면역 취약기층에 대해서 FDA 식품의약국이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접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차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10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은 장기를 이식한 사람과 특정 암 환자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추가 접종 대상 인구가 미국 성인의 3%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e've been working to identify how best to provide increased protection to these vulnerable people who a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severe outcomes due to COVID-19.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면역력의 연장과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made that statement, it's a true statement that we believe sooner or later you will need a booster for durability of protection.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당장 모든 노인이 추가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보호 효과가 약화하기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아칸소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서는 일부 병원의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샌프란시스코가 실내 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명령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는 20일부터 식당과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뉴욕에 이어 샌프란시스코가 두 번째입니다. 다만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뉴욕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두 번까지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실내 업장의 종업원들도 역시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하고 종업원들은 10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자들 역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생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정치 논쟁이 아닌 안전 문제라며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을 겨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아이들 마스크 착용이라는 공공안전 조치를 정치 논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마스크 보호를 정치화하는 주지사들에게 맞선 시장과 교육감, 지역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 여러분 같은 영웅이 있어 고맙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설 것이고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학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는 학교에게는 자금 지원을 보류하거나 법원에 세우겠다라는 엄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주지사들은 대유행을 이기기 위해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 주지사들에게 방역을 돕지 않을 것이면 최소한 방해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난 3일 말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했던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어제 성명을 통해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 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무실 복귀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일부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도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도 이달 초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무실 출근 재개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춘 내년 1월로 잡기로 했고 이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도 사무실 복귀를 내년 2월로 연기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애플도 최근 사무실 출근 계획을 10월로 늦춘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세입자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시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주정부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항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수 결정을 내린 대법원 재판관들은 성명에서 뉴욕시의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할 경우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 이후라도 퇴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세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론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남가주에 있는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제5차 구호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차례에 걸쳐 구호기금을 마련해 한인사회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LA 한인회가 5차 구호기금 배부에 들어갑니다. LA 한인회 5차 구호기금은 나성 영락교회가 지난 8일 5만 달러의 성금을 어려운 한인들을 도와달라며 LA 한인회에 기탁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거주자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류 미비자에 한합니다. 구호기금 신청서는 LA 한인회 출입구 게이트에 비치돼 신청자들이 픽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LA 한인회 앱이나 한인회 홈페이지 kafl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서류들이 좀 필요한데요. 아이디 카피, 그리고 본인 주소가 표시된 유틸리티 빌, 그리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현재 본인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든가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선정하는 데 되게 유리하고요. 한 가정에 하나의 신청서만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식구가 여럿이라고 해서 여러 분이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서류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하고 저희 2차 때 인터뷰를 하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서류 미비자분들에 한해서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된 모든 서류들은 최종 지원이 마치게 되면 일괄적으로 파쇄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9월 3일까지로 신청 서류는 우편이나
한인에 직접 드랍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최종 100가정을 선정해 9월 20일 선정자 통보와 함께 체크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배심원 소환장이 다시 발송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법원 일정이 변경되면서 각종 심리가 미뤄졌지만 최근 재판이 속속 재개되면서 배심원 소환 역시 늘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재판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법원은 배심원 소환을 위해 일부 시스템도 변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해 경우 팬데믹 사태로 인해 실제 배심원 재판이 감소했고 배심원 소환 편지 발송 역시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고 재판 수요에 맞게 배심원 소환 편지도 다시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일원의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쇼핑몰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디지털 버전으로 소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를 비롯해 카운티 당국이 식당과 영화관 등의 실내업소에서 고객들에게 조만간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비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카드를 챙기는 모습입니다.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는 아날로그 방식은 번거롭고 분실 가능성이 있고 사진으로 접종 카드를 찍어서 증명하는 방법 또한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 간편하게 디지털 기록으로 소지하려는 추세입니다.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MCCN의 마크리 디렉터는 디지털 버전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매우 간편하다 보니 한인들에게 되도록이면 QR코드 버전의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독려했습니다. 디지털 레코드라고 그런 게 나거든요. 근데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시에서 원할 것입니다. 식당, 야외, 야구 게임, 그런 데 갈 때도 백신 카드 아니면 QR 코드. 웹사이트 myvaccinerecord.cdph.ca.gov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즉석에서 QR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을 소지한 주민들은 원래 앱을 통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백신 맞은 분에 대해서 생일 날짜, 코비드 언제 맞았던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그 기록에 파이저, 모더나, 존슨 보면은 1차, 2차 맞았던 기록이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최근 아이폰 월렛 앱으로 디지털 증명을 할 수 있다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LA 일원 일부 식당에서는 종이와 디지털 버전 접종 증명서가 식당 입장 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타운 동쪽 유명 식당 랭어스 델리의 경우 약 2주 전부터 자발적으로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식당 입구에서 고객들에게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나 디지털 접종 증명서 혹은 접종 증명서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증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하늘 쾌청하고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2도가량 더 떨어져 내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낮 기온 그러나 2도가량 다시 오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2도가량 더 높아져서 월요일은 반짝 더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는 전날보다 4, 5도가량 뚝 떨어져 다시 예년 기온을 보이겠고 다음 주 중에는 대체로 맑고 평이한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7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7도, 67도, 해안 지역은 75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8도, 낮 최고 기온은 8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틀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장 많은 인종, 캘리포니아의 주류 인종은 어떤 인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센서스 조사 결과,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히스패닉 인구가 백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히스패닉 인구의 비율은 39.4%로 백인의 34.7%보다 약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백인이 40.1%, 히스패닉이 37.6%였는데 10년 만에 주류가 뒤바뀐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도시는 인구가 늘고 소도시나 교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센서스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구 증가율은 11.2%에 달했고 뉴욕은 7.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 결과는 연방 하원과 대통령 선거인단 수 조정에도 사용되는데요. 텍사스주는 하원 의원 2석이 늘어났고 콜로라도와 플로리다, 몬타나,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은 각각 하원 의원 1석씩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미시건,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는 하원 의원이 1석씩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조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백인이 급격히 줄고 라티노와 아시안 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멜팅팟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일 공개된 2020년 센서스 결과 미국 인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이 전체 인구의 57%로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6%가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라티노와 혼혈 인구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습니다. 라티노는 전체 인구의 18.7%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혼혈 인구는 11.9%를 차지했고 아시아는 5.9%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주에서 여전히 백인이 주류를 차지했지만 가주에서는 처음으로 라티노가 백인을 제치고 주류가 됐습니다. 가주에서 라티노 인구는 10년 전 37.6%에서 이제는 39.4%로 늘어났고 백인은 10년 전 40.1%에서 이제는 34.7%로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새 전국의 인구 성장 대부분은 도심 지역에 몰렸습니다. 대도시 중에 80%가 인구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로 꼽혔습니다. LA시는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10개 도시에 올랐지만 인구 성장률은 2.8%로 가장 둔화된 폭을 보였습니다. 얼바인은 인구 증가율 44%로 전국에서 가장 급속히 인구가 팽창하는 탑10 도시에 올랐습니다. 전국의 인구 성장률은 7.4%로 대공황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둔화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전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와 폭력 사건이 모두 9,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 이 단체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아시아계를 겨냥한 사건의 피해 신고 총 9,081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올해 6개월간 들어온 신고가 작년 10개월간 접수된 신고에 비등한 것이어서 갈수록 아시안 대상 증오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중에는 언어적 괴롭힘이 63.7%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을 피하는 경우가 16.5%, 신체적인 공격도 13.7%나 됐습니다. 아시안 대상 범죄 피해자 중에는 중국계가 4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인이 전체의 16.8%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서류 미비자 8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정안이 연방 상원을 거쳐 이 하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족학교를 비롯한 한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예산 조정안의 최종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미 전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안에는 불법 체류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을 비롯해서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와 보육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와 약값 인가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둬서 추진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민족학교 측은 이번 주부터 직원들의 아울리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렌지 카운티 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직접 아울리치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캠페인 지지 서명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의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지역의 소속 단체들도 정당 지도부와 각 지역구 연방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과 이민자들은 워싱턴 DC에 집결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집회와 행진을 펼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은 상원에서 넘어온 이번 예산 조정안을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난 뒤에 이달 마지막 주에는 표결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캘리포니아주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 소득 수준에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무료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7월 전국 최대 규모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620만 공립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급식 프로그램에 연간 6억 달러 이상의 주 예산이 투입되고 200여 개 단체의 후원하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를 기점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학생들은 아무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 연방정부의 무상급식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이 약 60%로 추정됐지만 소득 불균등이 심한 지역에서는 식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낸스 스키너 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무엇을 배우겠냐며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식사를 제공하는데 관료적인 번거로움을 겪게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상 무료 급식, 관리, 감독 더 중요하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제대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12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드디어 내일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남가주는 물론이고 전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변경된 보다 생생한 입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저희 라디오 서울 그리고 한국TV가 공동으로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토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립니다. 명문사립대 전현직 입학사정관과 교육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바뀐 UC와 아이리비그 입학사정 방식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고 또 명문대 합격을 위한 노하우도 제공해 대입 정보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칼리지 엑스포에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참여 교육업체 대입 컨설팅과 에세이 리뷰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은 웹사이트 koreatimes.com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만일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미나 시간에 맞춰 한국TV를 검색해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재미 대한 오렌지 카운티 탁구협회가 체육관을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타운 내 한인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재미대한 오렌지 카운티 탁구협회가 다음 달 7일부터 체육관을 다시 오픈합니다. 가을학기 탁구교실 등록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으며 매달 분기별로 수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을학기 등록비는 $90입니다. 조래복 재미대한 오렌지 카운티 탁구협회장은 탁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은 탁구를 레슨도 해드려요. 필요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레슨도 해드립니다. 등록하셔서 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등록은 웹사이트 parks.lacounty.gov/reserve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714-890-4966으로 하면 됩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오는 토요일인 14일 오후 4시에 987 사우스 그래머시 플레이스에 위치한 중앙 루터 교회에서 광복 76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테너 오이영, 테너 최윤현, 바리톤 장상근, 바리톤 권상욱, 소프라노 이영주, 소프라노 김종숙, 피아니스트 김주영 씨가 연주합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열 검사로 안전한 음악회가 되도록 애쓰고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티켓 문의는 323-708-9191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박경재 LA 총영사 부부의 비위와 갑질 의혹이 총영사관 내부 직원에 의해 제기돼서 현재 한국 외교부의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혹 제보자의 주장과 또 총영사 측 반박이 서로 상반돼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파문은 특히 제보자가 의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영사관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 캡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외교부 감찰단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LA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박경재 총영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정도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관건은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급지법 위반과 외교부에서 규정해놓고 있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 실제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제보자는 박 총영사가 관저를 방문한 한국 지상사 기업들의 대표나 간부, 또 한인사회 인사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300와 $200짜리 고가 와인을 받았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부적절한 선물로 판단될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LA 총영사 부인의 관저 요리사에 대한 폭언과 갑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이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76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남가주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내일 정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구성된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 멤버 130여 명을 총영사 관저로 초청해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 행사는 매년 도산 동상 제막 기념식 이후 리버사이드에서 개최됐지만 올해는 한국 정부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다고 영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9시 30분에는 리버사이드 도산 동상 건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됩니다. LA 한인회는 광복절 당일인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LA 한인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전 미국의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주민들의 타주 이주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 전문 업체의 이사 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는 지난해 이사를 오고 간 주민 3,525명 가운데 무려 70%가 타주로 떠난 전출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출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 시내 식당을 출입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식당을 포함한 30여 개 식당이 미리 백신 접종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맨해튼 웨스트빌리지 소재 제주 누들바 등 32개 식당과 바 등은 실내 입장을 원하는 손님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인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접종하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8월을 접종해달로 선포하고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가을 학기 개각 전에 12세 이상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학교들이 개학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쿨버스 운전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는 아직까지 50개 구간의 운전사를 배치하지 못했다며 스쿨버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운전기사만 없다라고 구인난을 호소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도 190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메릴랜드 공립학교도 200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라우든 카운티 등 몇몇 카운티는 스쿨버스 운전사들의 시급을 $22 6센트로 인상했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 감소세로 인해서 미국의 3대 도시의 위상을 위협받던 시카고가 간신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시카고 인구는 그 이전 2010년도 인구 총조사에서 약 7% 감소되며 3대 도시 위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2020 인구 총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카고시 인구는 10년 전보다 5만여 명이 증가한 274만 6,3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교통정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중보다 주말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톰톰의 데이터를 분석해 통계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 메트로 지역의 주중 교통정체보다 주말 교통정체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말 교통정체는 2019년 평균 수치에 거의 근접하고 일부 지역에선 넘어선 곳도 있다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현재 워싱턴주의 주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법기관과 연방이민세관 집행국의 구금자 관련 정보 공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가 연방이민관리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러 가는 워싱턴주 관련 법안이 2020년도 1월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도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권센터가 최근 주 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클락 카운티 셰리프 직원들은 감옥에 수감돼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민세관 당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워싱턴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들과 교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레이크덜 주 교육감은 워싱턴주도 캘리포니아주처럼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주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애틀 교육구의 브렌트 존스 교육감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주의 빅아일랜드 섬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 수준의 산불이 2주째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발생한 산불이 2주째 잡히지 않으면서 한국 여의도 면적의 약 62배에 달한 면적을 태웠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이번 산불 원인은 기후변화로서 이 건조한 기후가 극심해지는 하와이의 기후 때문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요 도시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엔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어제 LA 엔젤스의 선발 투수는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MVP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어제 이 두 선수의 야구 천재들 간의 두 맞대결에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2타수 1안타 볼넷 1개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이 경쟁을 보기 위해서도 또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오타니는 게레로를 상대로 100마일에 가까운 강속구를 던진 만큼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게레로 주니어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오타니의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6이닝 동안 3안타 2실점을 기록해 팀의 6대3 승리를 이끌면서 시즌 7승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서는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볼넷 1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 있었던 LA 다저스는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는 어제 대타로 나와서 뜬 공으로 물러나기도 했는데 지금 김하성 선수의 시즌 타율 2할 9리입니다. 다음 시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남은 시즌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샌디에고는 어제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3대 12로 대패했고 선발로 나선 다르비쉬유는 6안타 5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광복절인 15일에 세애틀 메리너스의 일본인 투수 기쿠치 유세이와 선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토론토 구단은 어제 게임데이를 통해서 14일부터 16일에 벌어지는 메이저리그 시애틀과의 이 원정 3연전 선발 투수를 공개했습니다. 류현진은 이 공교롭게도 한국 시간으로 광복절인 15일 한국과 일본 왼손 투수가 나란히 마운드에 오르게 되고 류현진 선수에게는 서력의 기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월 2일 류현진 선수가 시애틀전에서 4이닝 7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해서 패전 투수가 된 바 있습니다. 혹시 꿈의 구장 드림필드 이 영화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필드 오브 드림스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이 감동 깊게 보신 분들도 많고 또 흥행에도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그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어제 적용이 됐습니다. 시골 옥수수밭에 있는 야구장에 메이저리그 전설들이 등장해 경기를 펼치는 그런 영화 내용인데 영화 속 장면이 영화 개봉 32년 만에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화인데 마치 예전에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옥수수 나무 사이로 백발의 케빈 코스트너가 걸어 나오면서 정말 많은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뒤를 이어서 뉴욕 양키즈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1910년대 올드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경기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1919년 승부 조작 사건으로 제명된 화이트삭스 선수들, 그 선수들 유령이 꿈의 구장에 나서는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경기장은 실제 영화 촬영지인 인구 4,300명의 아이오와주 다이어스빌에 마련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옥수수밭을 사들여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를 추진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1년 미룬 끝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뉴욕 양키즈의 외야수 에런 저지는 이런 시골을 처음 보는 다른 나라 선수 출신들, 그리고 이 풍경 너무나 생소했고 아름다웠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영화처럼 짜릿했습니다. 양키즈는 4대 7로 뒤진 9회 초 투아웃, 연이어 터진 에런 저지와 지안카를론 스탠튼의 홈런으로 역전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전설들의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은 9회 말 다시 재역전에 하면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3일에 금요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요일 15일이 광복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웨이셔 센터 카이로프랙틱.